여기 거듭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법칙 여기는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요.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근부터 거듭제곱근.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 제곱근. 제곱근이 뭐였냐면 어떤 수 x를 제곱을 해서 a가 나올 때, 단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이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없애면 x가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고 a가 0일 때는 0 하나가 있고 a가 음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i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a가 0만 아니라면 0 하나니까 0만 아니라면 어쨌든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실수 두 개가 있을 거냐 허수 두 개가 있을 거냐 그게 다른 거죠. 너 책 없지? 없을 거라 했잖아 내가. 영어 없을 건데 그랬지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이거 내 책 복사한 거랑 이게 답이 좀 써있을 거야 영어야. 오늘만 그냥 가요.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곱근은 보통 2제곱일 때 이 앞에 몇 제곱이다라는 말을 생략하죠. 그러니까 x가 3번 곱해주면 3제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3제곱. x가 4번 곱해주면 4제곱이라고 하고, 그죠? 근데 이제 2번 곱해질 때만 이 앞에를 생략해서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근은 여기가 2일 때만을 뜻하는 거예요. 2일 때만.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수 x를 3제곱을 했는데 a가 되는 x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수 x를 4제곱을 했는데 a가 되는 x를 찾아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요런 애들이 이제 거듭제곱이 늘어나는 애들을 이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a의 n제곱근.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해요. 즉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a의 n제곱. 그래서 그거는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x값. 그죠? 네, 그 근을 말하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근.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난 방정식의 근 x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의 세제곱이 a다 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x 세제곱은 a라는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예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야. 3개.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인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배웠죠.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y는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y는 x 세제곱 그래프는 0,0을 지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y는 a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a가 양수면 여기 그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요 x 값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교점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왜 한 개밖에 없어? 좌표 평면에는 실수밖에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3차 방정식의 근은 실수가 한 개, 허수가 두 개 있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응. 만약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a가 되는 단 a가 양수인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y는 x의 4제곱이라는 곡선과 y는 a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그걸 찾고 싶잖아요. y는 x의 4제곱이라는 직선은 곡선은 놀라면 안 돼.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저건 y는 x제곱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어.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4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선생님 그림 못 그려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y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이 길이 똑같겠죠? 대칭이에요, 대칭.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보여요? 지금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실수인애가 2개, 허수인애가 2개가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x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 있고 허수가 몇 개 있느냐. 이제 그걸 공부해볼 거야. a가 양수인 경우에는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x 세제곱처럼 홀수제곱 함수들 있죠. 홀수제곱 함수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여기 하나, a가 음수일 때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근데 이게 짝수제곱일 때는 다 양수잖아. 짝수제곱을 하면 y값이 다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래서 y는 a가 여기 그려졌어.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얘가 교점이 없죠? 예, 그래서 실수는 없어요. 실수는 없어.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자, x의 n제곱이 a가 될 때, x의 n제곱 a가 될 때,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 이거야. 짝수냐 홀수냐. 얘가 홀수일 때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얘가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있어요. 실수인 애가. 그럼 나머지 n-1개는 다 허수야. 오케이?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난이요. a가 양수여야지만 실수인 애가 2개 있고 나머지 n-2개는 허수입니다. 근데 a가 음수면 실수인은 없어요. n개 모두 허수예요. 이게 모두 허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 뭐 이 내용 나와 있나요? 우리가 x 제곱이 a일 때 그때 양수 x 할게요. 양수 x를 루트 a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그죠? 얘는 여기에 2가 생략된 거예요. 2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를 세제곱해서 a가 될 때 이럴 때 x를 세제곱근 루트 a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세제곱근 x를 4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4제곱근 루트 a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거듭제곱근이에요. 얘네들이 거듭제곱근.
그래서 어떤 수 x를 n제곱을 해서 a가 될 때 x를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어떤 수 x를 n제곱을 했어. 근데 a가 됐어. 근데 n이 짝수야. n이 짝수면 이 x가 양수였건 음수였건 관계없이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신에 얘는 짝수 제곱이니까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두 개의 실수가 있고 나머지는 허수예요. 나머지는 허수. 근데 a가 0이면 x는 그냥 0이겠죠. 몇 제곱을 하든 0이 되는 애는 0밖에 없습니다. a가 음수면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실수인 애들만 쓰는 거예요. 허수인 애들은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n개의 제곱근 모두 다 허수라는 얘기야. 모두 다 허수.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x는 그냥 n제곱근 루트 a, x는 그냥 0, x는 그냥 n제곱근 루트 a야. 무슨 얘기냐면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됐다? x는 마이너스 2야. 세제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여도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x를 4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 됐다? 이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 그죠? 짝수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 허수는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있죠. 안 되네. 4제곱이니까. 그죠? 4제곱이니까 i 가지고는 안 되죠. 2 루트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루트 i. 이건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루트는 제곱만 없어지고 i의 제곱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요렇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외워야 돼요. 잘 외워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얘 있죠? 얘에 보면은 첫 번째 16의 4제곱근이라고 돼 있어.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떤 수 x를 4제곱을 했더니 16이 됐다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 얘가 짝수구나. 이거부터 봐야 돼. 얘가 짝수면 얘가 양수 맞네. 양수네. 그러면 x는 뭐뭐 있다? 4제곱근 루트 16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플러스를 4제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4제곱해도 플러스니까. 근데 4제곱을 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 2를 4제곱하면 16이죠. 이렇게. 2번은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요. 어떤 수 x를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25가 됐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 얘가 홀수다. 홀수는 얘가 양수건 음수건 관계가 없다. 어차피 홀수 제곱하면 자기 보호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하나. 알겠어? 지금은 실수인 것만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하나만 쓴 거야. 원래는 세제곱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3개. 그 중에 실수인 게 하나, 허수가 2개 있어. 허수가 2개. 여러분 이거 이미 공부했어. 상에서 이거 공부했죠. 이 방정식. 이거 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x는 1 하나 나오고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2개 나왔죠. x를 세제곱해서 1이 되는 x가 실수 하나, 허수 2개. 실수 하나, 허수 2개. 이거 공부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거듭제곱근의 성질 3번. 자, 여기서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이제는 루트 안에 A, B를 막 집어넣을 거라서 음수인 경우는 잠깐 배제할게요. 잠깐 배제하고 양수인 경우만 생각했을 때
어떤 수 x를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이 x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을 n제곱 해도 되죠. 이거 등식이니까. 양변에 n제곱하면 x의 n제곱이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를 우리는 이거라고 잡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의 n제곱이 얼마야? a야 a. 이렇게.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를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루트 a를 제곱을 하면 a가 됐던 거야,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취하잖아요.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취하면 얘랑 얘랑 곱해야겠죠? 지수에 지수가 또 있으니까 곱해야 되겠지? 곱하면 역수니까 없어지고 n제곱근 루트 a만 남거든요. 이걸 우리가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적혀있어. 어디 적어놓으세요. 왜 안 적혀있나 모르겠네. n제곱근 루트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5 그러면 5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4제곱근 루트 16은 16의 4분의 1제곱. 그래서 2의 4제곱의 4분의 1제곱 해서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n제곱근 루트 a와 n제곱근 루트 b를 곱하면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이니까 곱셈이죠? ab 전체의 n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제곱근 루트 ab라고 봐도 좋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배워야 비로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왜 루트 a, b인지를 배우게 된 거죠. 오케이?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라고 배웠죠. 그때 선생님이 왜라고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냥 받아들여 그랬어. 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니까 ab 전체의 2분의 1제곱 지수법칙 이용해서 빼면 루트 ab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중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여기다가 유리수를 쓸 수가 없어. 정수만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안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래. 그러면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의 n분의 m제곱이니까 am제곱의 n분의 1제곱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곱하기니까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별 상관없겠죠. 그러면 a의 m제곱에 n제곱근을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m제곱은 이게 밖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별 상관은 없다. 이런 이야기. 5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거 나도 못 외워. 계산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여기 내 손 있다 이거. 이거 내 손이야 이거. 그래? 대소비교. 이거 뭐 안에 게 큰 게 더 큰 거고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제 1번 볼게요. 거듭제곱근 예제 1번. 기억. 우찬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맞아요?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지? 그렇지. 64의 세제곱근은 3개 있어. 그중 실수만 말해. 그러면 4이다가 맞지. 오케이? 선호 다 잤어? 아는 거나 재미없지? 근데 너 몰라도 자. 자면서도 잘 듣더라고.
신기해. 니은 맞아 선우야? 마이너스 8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틀렸어? 틀렸어? 그럼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게 있단 얘기야? 없지? 맞았어.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을 x라고 하면 거꾸로 x를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짝수 제곱인데 음수야. 그럼 실수 내에는 없어. 4개 다 허수야. 오케이? 영어 이해했어? 영어 이거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맞아요? 위에 거랑 비교해봐요.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인데 우찬스 틀렸다 그랬어요. 영어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건 맞아요? 틀렸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실수는 마이너스 2 하나야. 허수 2개가 더 있어. 이해했어? 지우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됐다. 이게 홀수면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1개예요. 무조건 실수인 건 1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무조건 허수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또 물어본다. 여기 답 체크돼 있어. 어떡하냐. 답 체크돼. 다음 필수예제 2번 해봅시다. 거듭제곱근의 계산. 이거 쉬워. 이렇게 하면 돼. 1번은 이렇게 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이거를 3분의 1제곱.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 근데 이거는 자기 선택이야. 3의 제곱이라고 쓰든 9라고 쓰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3의 제곱.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 이거는 3의 5제곱일 거 아니야. 6제곱일 거지. 27 곱하기 27이 7이 6제곱이다. 6제곱. 27 곱하기 27이 729일 텐데. 27 곱하기 27은 729. 그래서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6제곱이야. 적당히 외워야 돼. 적당히. 3의 거듭제곱은 거의 729가 끝판왕이야. 이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얘는 3의 6제곱이야. 3의 6제곱에 이거 3분의 1제곱에 이거 없으면 2분의 1. 3이야 3. 이렇게. 그래서 99, 81 플러스 3 해서 84. 고쳐서 따라왔어? 2번. 2번 약간 속보이죠? 2번은 약간 2의 4제곱에 4제곱근 이니까 2 분의 루트 2야. 이건 놔둘게요. 이건 좀 이따 계산할게요. 그 다음 여기 보면 2네. 2. 네?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이거 왜 2야? 이거 요거죠?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거야 지금. 세제곱근 루트 3을 a라고 하면 이렇게 요게 이거 제곱 이렇게 얘네 둘이 곱하면 a 요거는 1의 제곱 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곱셈 공식 수학 3 곱셈 공식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수학 3에서 풀었던 곱셈 공식.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이라니까. 누적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잡았으니까 세제곱근 루트 3에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래서 2. 그래서
약분하면 루트. 근데 내가 곱셈공식을 모른다고 나 곱셈공식 모르고 수학상 잘 모르니까 수학상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요 단원에서 곱셈공식 나오나 보다. 곱셈공식만 다시 공부해야지. 곱셈공식만 다시 외우시면 돼요. 3번 해볼게요. 3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 이 64가 4의 세제곱, 2의 6제곱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얘는 2의 6제곱에 이게 있어. 3분의 1제곱. 그리고 위에 이게 또 있어. 2분의 1제곱. 나는 뭘 보냐면 64 머리 위에 짝대기가 몇 개 있나 봐. 64 머리 위에 보면 이 짝대기가 영향을 주고 이 짝대기가 영향을 주고 이거 말고 분수 말고 이 루트 짝대기가 이 두 개가 영향을 주잖아.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위에는 2의 6제곱에 6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에요. 간다. 우찬스 따라왔어? 봐, 이거 2의 6제곱에 6분의 1제곱이 있고 겉에 이거 있어. 3분의 1제곱이 또 있어. 이렇게 2의 6제곱에 요거 2분의 1제곱이 있고 3분의 1제곱이 있어. 됐죠? 2의 6제곱에 여기 이제 이쯤 오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2분의 1,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이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이쯤 오면 할 수 있죠. 2의 6제곱에 3분의 1이 6분의 1이니까 18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럼 2의 6제곱 어차피 다 똑같잖아. 별로 볼 게 없네. 그죠? 이건 보면 되겠네. 12분의 1, 12분의 1 약분. 18분의 1, 18분의 1 약분. 6분의 1, 6분의 1 약분. 1. 됐죠? 천천히 정리해서 하면 돼.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2의 6제곱도 안 해. 그냥 64는 해도 되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나보다 계산 잘하는 사람. 나 암산 잘 못하잖아요. 4번도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이런 지수법칙을 사용할 때는 8이나 4보다는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을 사용하는 게 맞죠.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을 사용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때는 보면은 얘랑 10개 차이 나요. 얘랑 10개 차이. 그래서 루트하고 이거 12개 앞으로 묶어. 앞으로. 그럼 얘는 1. 얘는 10개 남죠? 2의 10제곱. 얘는 20개 묶어. 얘 먼저 쓸게요. 1. 얘는 10개 남죠? 2의 10제곱. 똑같아. 그럼 루트 있고 12개씩 깔 거니까 2의 8제곱. 2의 4제곱. 16.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요 3번 요거만 봅시다.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64 그거 계산할 때 머리 위에 누구누구 있는지 보라 그랬죠? 그죠? 머리 위에 누구누구 있냐? 얘 봐봐. 얘는 머리 위에 줄 하나밖에 없어. 얘는 2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A의 2분의 1제곱이야. 얘는 머리 위에 이거 4 있고 2 있어. 그래서 A의 8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 있고 3분의 1 있고 4분의 1 있고 2분의 1 있어. 그럼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A의 11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의 통분해 24분의 12 플러스 3 플러스 2 해서 A의 24분의 17제곱. 이렇게 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죠? 분수로 다 표현하시면 돼요. 분수로. 가급적이면 분수로 표현하세요. 필수 예제 4번. 너는 뭐냐?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오찬스야. 영어야.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때 요런 애들이 있으면 뭘 통일하라 했죠? 밑을 통일해야 돼요. 밑. 지수 법칙을 쓰려면 1단계로 밑의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밑의 통일. 그런데 가끔 밑을 통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지수를 통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를 통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A는 5의 2분의 1제곱이야. B는 10의 3분의 1제곱. C는 120의 6분의 1제곱이야. 그래서 셋 다 6분의 1제곱으로 통일할 거예요. 6분의 1제곱. 그러면 A는 5의 6분의 3제곱이죠. B는 10의 6분의 2제곱. C는 120의 6분의 1제곱. 됐죠? 그럼 얘는요. 125의 6분의 1제곱 볼 수 있어요. 이 세 제곱을 먼저 한 거야. 얘는 100의 6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지수가 통일이 됐네. 그럼 지수가 통일이 됐으면 6제곱끔 이렇게 똑같이 씌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밑이 큰 애가 큰 거예요. 밑이 큰 수가 더 크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알겠어? 밑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야. 밑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밑을 통일시킬 수 없다. 그러면 지수라도 통일을 시키자. 지수의 확장 해보도록 합시다. 이 확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확장이라는 말을 2학년 때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2학년은 거의 확장의 학년이야. 확장의 학년. 2학년은 뭐야 이거? 지수의 확장.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하였으나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더 나아가 유리수나 실수인 경우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A의 3분의 1제곱 이런 거를 앞단원에서는 안 알려준 거야. 지금까지는 지수의 유리수를 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쓸 수 있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A가 0만 아니라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정의할 거예요. 왜냐면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A 0제곱이잖아요. 1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만 기억하면 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야. 양변에 A를 곱하면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1이다. 이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A의 0제곱은 1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마이너스 1제곱 어디서 봤어? 이 머리 위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 어디서 봤잖아. 어디? 함수 어디? 역함수. 이거 역함수였죠? 역함수, 그죠? 함수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역함수. 숫자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역수. 이 마이너스 1은 역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읽을 때 우리 뭐라고 읽었어? 영어로 인버스라고 읽었잖아. 인버스. 역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1 이런 거는 이제 5의 마이너스 1. A 제곱분의 1. 그러면 A 제곱의 역수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유리수가 지수. 유리수인 지수. 뭐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힘들어.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죠, 오늘따라. 잠깐만. 1.
숨쉬기가 이렇게 힘들죠. 지수의 확장. 아, 여기네요. 이렇게. 근데 지수 법칙, 지수가 실수인 경우,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 다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 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a의 x 플러스 y제곱이고 우리 다 아는데 왜 또 알려줘요? 실수인 경우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a의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 곱하기 a의 2 플러스 루트 3제곱이라고 써있어도 이렇게 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여기다가 루트를 쓸 수가 없었어. 자연수만 쓸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실수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똑같이 계산해.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 나와있죠? 2의 루트 3제곱에 루트 2제곱이면은 둘이 곱해서 2의 루트 6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충학습에 보시면은 지수의식 변형 공식이 있는데 여기 조금 중요해요. x의 a제곱이 y의 b제곱일 때 x를 혼자 놔두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 x의 a제곱이 y의 b제곱일 때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취합니다. 뭐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a분의 1제곱 취합니다. 그럼 a하고 a분의 1제곱이 없어지고 x는 y의 a분의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만 남기고 싶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2번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그 유리식 공부할 때 요 3개짜리 많이 해봤죠? 특히 요 3개짜리가 나오면은 기말고사 시험범위였기도 했지만 3개짜리가 나오면 K라고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야. 그래서 요거 A의 X제곱이 K니까 A는 K의 X분의 1제곱, 같은 방법으로 B는 K의 Y분의 1제곱, C는 K의 Z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미시 K인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왜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6번 해볼까요? 필수예제 6번. 거듭제곱 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기. 네. 오, 이런 거 이제 머리 위에 잘 봐야 돼. 1번. 2는요, 머리 위에 이거 2분의 1제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2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4는 2의 제곱인데 요 머리 위에 3분의 1제곱이 있거든요. 그리고 루트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2분의 1제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왜 여기서 끊었냐면 이거랑 되게 다른 거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되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거 뭐가 달라?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죠? 누구 입장에서만 다르죠? 그렇지, 8 입장에서. 8 입장에서만 나 2개밖에 없었는데 나 이것도 영향을 받았지 얘가. 그쵸? 이 루트가 끝까지 왔으니까 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럴 때는 8이 4분의 1제곱 영향도 받고 3분의 1제곱 영향도 받고 2분의 1제곱 영향도 받는데 지금은 이제 3분의 1 영향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세제곱 8에 4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아, 안 돼. 앞에는 2에 2분의 1제곱. 이거 약분하고요. 곱하기니까 플러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8분의 3제곱이죠. 더하면 답이에요, 이거.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얘는 못하겠어요.
얘는 맨 앞에 a가 2분의 1제곱 곱하기 곱하기야. 얘는 a가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a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제곱 곱하기 또 곱하기야. 4분의 1 2분의 1 a의 8분의 1제곱. 둘이 더하면 4분의 1 둘이 더하면 2분의 1 더하면 1이겠네요. k는 1. 그 다음에 필수 예제 그러지마. 6번 했으니까 8번 해볼게요. 요건 좀 쉬워요. 요건 소인수분해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8번에 1번부터 1번 8번에 1번 보시면은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있어. 나누기 하시면 돼요. 나누기 이렇게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분의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근데 이거를 세제곱하면 이거 되죠. 이거를 세제곱하면 이게 돼. 그죠? 그래서 a는 a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이고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그 공식 쓸 거야.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요 공식. 요 공식 a 플러스 b 곱하기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플러스 b 제곱 요거 사용할 거거든요. a 대신에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 대신에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쓸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앞에는 요거 제곱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할 거래요. a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하면 이게 약분된다 그랬죠. 요거만 쓰시면 되겠죠. 요거만. 그래서 이 공식이 제일 많이 쓰여. 이 세제곱 공식. 시험에 나온다면 이 세제곱 공식이 나올 거야. 이게.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먼저 x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4분의 1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쓰겠죠. 앞뒤 똑같고 가운데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4분의 1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의 4분의 1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곱해가지고 x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y의 2분의 1 제곱 하고 왔더니 또 있네. 그래서 이제 2배 하면 x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쓸 때는 x 마이너스 y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조금 어울려요. 마이너스 1제곱 잘 안 쓰니까. 마이너스 3제곱 잘 안 쓰거든요. 마이너스는 잘 안 썼고. 이렇게 쓰는 게 좀 어울립니다. 여기 또 똑같은 거 있네요. 이렇게. 어차피 똑같죠. 이 공식 제일 많이 써요. 이 공식. 9번 해보자. 필수예제 9번. 이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때는 얘를 이렇게 A라고 잡아. A라고 잡으면 얘는 뭐 되는 거야? 얘는 A분의 1 되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쉬워. 그러면 나는 A 플러스 A분의 1이 3이라는 걸 가지고서 1번 이거를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A제곱. 이거를 제곱하면 지수가 2배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A제곱분의 1 이거 구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해서 2 뺀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9에서 2 빼서 7 이렇게. 알겠어? 응.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힘들어. x의 2분의 1 제곱을 4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4제곱은 빡세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얘를 제곱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7인 거는 알았잖아요. 그래? 7인 거 알았으니까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이 7일 때 얘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거 구하는 거거든. 그죠? 이게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49에서 2 빼서 47 이렇게 쉽게 구하면 돼. 그죠? 근데 얘는 분모의 2가 또 다시 생겼어. 앞에 거랑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얘는 x의 2분의 1 제곱을 세제곱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세제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얘를 a로 잡았어요. 얘는 a분의 1이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자.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a분의 1이 3인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 해서 18 이렇게. 이런 공식들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몇 개만 적어줄까요? 일단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안 나와있을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나와있으려나?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인데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요거는 x 플러스 이것도 있고요.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y 요게 있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요게 있고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안 돼요. 적어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나오는데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들도 나와요. 구번 공식 이런 거 외우죠? 옛날에 우리 배웠던 9번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9번 공식 아는 사람? 손 알아? 9번 공식? 번호는 아니었는데. 이거? 네, 알아요. 알아? 우찬스 알아? 오. 우찬스 네. 이거 변형한 거 기억나? 네. 오. 이 정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애들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필수 이제 11번 해볼게요.
시험에는 이 필수일지 11번이 나와요.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필수일지 11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a의 2x 제곱은 5다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x 개수가 짝수죠, 짝수. 그죠? 그러면은 여기 개수들을 다 짝수로 바꾸겠다는 생각만 하면 돼. 짝수나 0. 그래서 요럴 때는요. 얘의 분모와 분자에 a의 x 제곱을 곱합니다. a의 x 제곱을 곱해. 이렇게. 그러면 a의 x 제곱과 x 제곱을 곱해서 a의 2x 제곱 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플러스 a의 0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해서 a의 2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a의 0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5니까 5를 사용할 수가 있어. 5 플러스 0제곱은 1 분의 5 마이너스 0제곱은 1.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아, 우차수 한번 배웠구나. 특강을 한번 배웠지? 거의 다 알겠네. 아, 기억이 잘 안 나.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지수가 맨 홀수잖아. 이거 맨 홀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에 다시 한번 a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분모 분자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2x제곱.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x 플러스 x 해서 2x. 그 다음에 가운데는 플러스고, 얘랑 얘랑 곱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a의 0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a의 4x제곱인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2x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왜냐면 난 이걸 써먹고 싶거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둘이 더하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이것도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2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얘는 1 분의 5의 제곱 25 플러스 이게 중요하죠. 역수 5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럴 때는 분모 분자에 5를 곱해버려. 5를 곱해버리면 30분의 125 플러스 1 되니까 30분의 126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5분의 20. 필수 이제 12번 해볼게요. 요 두 개 다 나오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든 나오긴 나올 거예요. 요것도 요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로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로그에서 더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로그에서. 일단 13의 x제곱이 27이고 117의 y제곱이 81이에요. 근데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마이너스 2인가 2인가 뭐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13하고 117보다는 27하고 81이 27은 3의 세제곱 81은 3의 4제곱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3과 4를 얘네가 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해. 13의 x제곱이 3의 세제곱이니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취해줘요. 이렇게 취해주면 여기는 없어져서 13만 남고 우변이 3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돼요. x분의 3제곱. 오, 요거 x분의 3제곱. 그 다음에
117의 y제곱이 3의 4제곱이니까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취해주세요. 그럼 좌변 117은 여기 3의 y분의 4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지수랑 여기 지수를 빼길 원해요. 그럼 지수끼리 빼는 건 언제야? 그치, 나누기일 때죠. 3의 x분의 3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4제곱은 13 나누기 117이야. 얘가 13이고 얘가 117이니까 그죠? 그럼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제곱은 이거 뭐 뻔하지 뭐 9분의 1이겠죠. 3, 9, 27이니까 그죠? 그럼 요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9의 역수니까.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밑은 같으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얼마든지 암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27하고 80에 계산할 거 뻔하니까 이렇게 또 최적화 좀 시켜 놓으시고요. 뭐야, 우리 벌써 다 했어? 다 했네. 이 다음에 로그인가 봐요.